자, 촬영한 지 하루가 넘게 지났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빈대가 과연 도마뱀 꼬리를 먹었을지.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간만에 또 빈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빈대가 워낙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샌드박스에서 준 장패대에서 이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샌드박스님.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빈대한테 먹이를 줘볼 건데, 유튜버 분들께서 자기 손에 있는 피나 이런 것들 직접 주신 장면을 봤어요. 근데 사실 빈대라는 생물들이 약간 방역이 어렵잖아요. 방역업체를 통해서만 잡아야 되지. 근데 한번 빈대도 이제 트랩 채집이라 해야 되나? 이 유인 채집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볼 건데, 바로 뭐냐? 생간. 이 생간을 한번 이 안에 넣어서 빈대가 그 간에 한번 모이는지. 생간을 보면은 엄청난 양의 혈액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덩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어보면 빈대가 이 피냄새에 끌려서 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빈대는 자연산 싱싱한 진 빈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얘를 여기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간을 좀 썰어 주실 수 있나요? 보기 흉측하니까. 빈대가 얼마 전에 또 똥도 싸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빈대똥이 묻어 있잖아요. 이거에 있고 없고로 이제 자기 집에 빈대가 서식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이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없다. 자, 우리 빈대가 건강한지 한번 봐볼게요. 배가 좀 고파 보이는데 밥을 잘 먹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생간을 이제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나 생간 같은 거 애들이 모이면은 이런 걸로 다 트랩 채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징그러 죽겠다. 야. 한번 생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먹진 못할 거예요. 흐르는 피가 아니라서 얘가 먹기에는 많이 힘든 구조인데, 그래도 이 혈액의 냄새 애들이 뭐 있는지. 냄새 나지? 간 냄새 아닌가? 여기가 되게 크네요. 그래 밥을 많이 먹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넣어놓고 빈대가 이걸 먹는지 한 몇 시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넣고 지금 시간이 한 하루 좀 넘게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살아 숨쉬는 동물의 이산화탄소라던가 아니면은 체온, 그리고 뭐 움직이는 신선한 혈액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이 간에는 입도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마침 매장에서 크레스 게코의 꼬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자른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시면 사진에 이 크레스 게코는 꼬리가 너무 심하게 꺾여 있어서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빈대가 생각이 나서 한번 빈대한테 이 크레스 게코의 꼬리를 줘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빈대를 꺼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극이 이제 느껴지면은 크레 꼬리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 빈대만 이렇게 살짝 내려놓도록 할게요. 과연 크레스 게코의 꼬리를 먹을까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분명 먹으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로 이렇게 덮어서 최대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것만 관찰이 용이하게끔 이쪽은 좀 벗겨낼게요.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히터를 틀어서 최대한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 볼게요. A few minutes later. 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관심도 없어. 또 넣어놓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아예 위에 올려놔줘야겠다. 사람 손에 올려놓으면은 그냥 똥을 좀 못 가리고 바로 그냥 피부터 먹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전에 있던 집에서 약간 곱게 자란 것 같은데. 그래. 도마뱀이 이제 벌레들을 먹고 살다 보니까 벌레들한테 냄새로 이제 하드 카운터인가? 그래. 시간이 약이지. 자, 촬영한 지 하루가 넘게 지났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빈대가 과연 도마뱀 꼬리를 먹었을지. 짜잔. 열어보면은 그저 달라붙었을 뿐이고 피를 먹었으면 배가 빵빵해졌을 텐데 배는 여전히 납작한 상태예요. 목욕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체온이 따뜻하고 또 혈액이 흐르는 사람의 살이나 아니면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이런 친구들의 피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파충류 피를 먹기란 좀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파충류의 비늘도 문제일 거고 또 얘들이 원하는 그런 적정량의 체온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이로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유류들에게 특화된 해충이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따뜻한 사람의 혈액이라면 애들이 좀 반응을 보이면서 먹을 텐데 한번 다음번에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트랩 채집으로 얘네를 잡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따로 따뜻한 혈액을 받아놓는 게 아닌 이상은 애들의 먹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고. 아무튼 다음번에 빈대에게 뭘 먹여볼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빈대가 그때도 살아있으면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좀 트랩으로 잡혀줬으면 좋겠는데 하긴 그게 됐으면 진작에 멸종을 했겠죠. 그게 안 되니까 빈대겠지. 아쉽긴 하네요. 빈대 잘 죽는 방법이 이렇게 통에 넣어놓고 그냥 물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애들이 금방 관절이 말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물 없으니까 포도주스라도 좀 넣어줘야겠다. 수분 유지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만 뿌려주면은 빈대들은 또 오랫동안 살아있어요. 배가 저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잘 살잖아요. 도마뱀 꼬리는 물방개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까? 바로 이제 정갈을 제가 200마리를 매입을 했거든요. 국내에서 반려동물? 뭐 애완곤충? 뭐 이걸로 키우는 정갈들은 종류가 꽤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안전한 종으로 따지자면은 아시안 포레스트, 황지 정갈, 그리고 인디안 자이언트 블랙 뭐 이렇게 약간 검은색의 좀 집게가 큰 정갈들이 대체로 안전해서 사람들이 반려동물로서 많이 키우는 편이에요. 일단은 그 종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쏘였을 때 그냥 잠깐 따가운 정도로만 끝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안전하다는 정갈을 이제 뽑자면은 여기 있는 드워프 우드 스콜피언을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정갈은 정갈종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정갈이거든요. 동남아에서도 서식을 하지만은 일본에서도 서식하거든요. 가까운 나라에서는. 다만 이제 독이 원체 약하고 뭐 행동 자체가 좀 되게 소심한 정갈이다 보니까 얘네는 뭐 위험하다는 그 축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독성 자체도 원체 약하지만은 다음으로 이 독침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람을 찌른다 한들 그냥 살짝 긁히는 느낌이기만 하지 일단 독침 자체를 잘 안 써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여기요. 막 완전 입에 넣고 막 비비적대도 독침을 잘 안 씁니다. 이 정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바로 무성생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키우고 있으면은 혼자서 밥만 잘 주면은 어느 순간 짝짓기를 안 해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갈이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좀 큰 재미를 느끼게 하는 아이들인데요. 다만 새끼 크기가 원체 작아가지고 밥 주는 게 조금 까다롭다? 갓 태어난 귀뚜라미 피네드 그런 걸 먹여야 되거든요. 비슷한 다른 정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갈이거든요. 황정갈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 보세요. 제가 건드리면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집게로다가 막 물고 막 독침으로 찌르고 막 이러는데 물론 얘도 이제 침이 약해가지고 쏘였을 때 그냥 별다른 데미지는 없긴 한데 이 집게에 찝히면 진짜 아프거든요. 얘네를 지금 100여 마리 정도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들 사육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야생에서도 약간 습한 지역에 사는 정갈이에요. 사육을 할 때 바닥을 이렇게 에쿠어스 같은 흙을 깔아줘야 돼요. 흙이 여기가 너무 건조하면은 애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주로 썩은 나무 같은 거 있죠. 그 틈에 박혀 살면서 거기 날아오는 자그마한 벌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워 먹고 사는 애들이라서 사육을 할 때는 다소 습한 환경으로 키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 코르크 껍데기 이런 것들을 겹겹이 쌓아줘야 돼요. 그냥 침 달린 바퀴벌레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소심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럼 얘네 키울 때 즐거움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꺼내가지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키워야 됩니다. 먹이는 이렇게 작은 귀뚜라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뿌려주면은 애들이 알아서 먹습니다. 근데 먹이양이 부족하면은 지들끼리서도 좀 약한 개체들 있잖아요. 자기들 중에서 막 탈피하거나 나이 든 개체들을 서로 사냥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먹이는 항상 여유 있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약간 습한 종들의 경우에는 주의점이 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키우는데 다만 가정 내에서 정갈이 탈출하면은 이제 뭐 키우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이웃집 분들은 이걸 보고 놀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안전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정갈이란 단어 자체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무서운 동물로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키우시는 분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탈출하지 않게끔. 환기는 되게 중요하니까 위에 뚜껑에 구멍은 많이 뚫어도 돼. 아예 열어놔가지고 실수로 엎었을 때 애들이 막 탈출하지 않게끔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환기가 안 되면 막 관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손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